지난 시간 42페이지 329번까지 했어요. 방류뚝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 방류뚝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가스에서는 지금껏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 뭐 1년 마감하면 뉴스도 10대 뉴스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10대 항목 골라라. 그러면 사실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연관된 문제가 많다. 10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장 용량 구하는 거, 가스의 용어 정의하는 거, 저장 용량 구하는 거, 그다음에 가스 검지에 관련된 거, 검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나옵니까? 뭐 시험지법도 있고 검지기도 있고. 근데 검지하고 연관이 되면 이제 경보장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류뚝 같은 거, 뭐 이런 건 대표적인 10대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목이 안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에 관한 주의사항, 충전 아시죠? 충전 그러면 한 가지만 끝난 게 아니죠. 충전하기 전에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도 3가지가 있고 그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충전하는 대표적인 압력, 아스틸렌 같은 거 1.5메가파스칼 이하까지 될 때까지 정지한다. 2.5메가파스칼 이하로 압축을 한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충전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덩어리로 잡아서 그 다음에 가지를 쳐서 약간의 연관된 세부 항목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시험 보기 전에 대체적으로 지금 한 2주, 3주 정도 지금 남아있죠. 지금 신청한 걸로 해서 3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안에 아직도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쭉 훑어보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겠지만 다시 요점에 관련된 완전히 핵심 중 핵심. 그러니까 지금 방류뚝처럼 아예 그냥 매회 지정되어 있는 개념들 있잖아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항목을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프린트물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제공을 할게요. 지난번에 제공을 했던 가스 요약 정리는 어떤 가스 명칭별로, 가스 종류별로 그냥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성질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기억나시죠? 프린트물 받은 거? 근데 이제 이번에 정리를 이제 차후에서 배포를 할 것은 출제 빈도수에 따른 관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출제 빈도수에 따른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단 수료 때까지 해서 수료한 다음날 16일날 알겠죠? 수료한 다음날. 자, 그래서 330번 보죠. 방류뚝의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주로 뭐였어요? 용량이었죠. 용량, 그렇죠? 용량에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조. 알겠죠? 방류력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여기 용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구조 넘어가야 되네. 용량이 뭐냐면 적용되는 가스죠. 적용되는 가스. 네? 적용되는 가스가 액화 상태만 해당이 된다. 액화 상태만. 그리고 액화 상태라고 그러면 모든 고압가스의 액화 상태가 다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고 독성 가스, 가연성 가스, 조연성 중에서 산소, 액화산소 가스. 그 다음에 뭐예요? LPG.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 저장 탱크.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총 5가지로 거기에 적용되는 가스의 용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류뚝 속에 저장 탱크를 드러내고 난 다음에 방류뚝 속의 그 부피, 그 공간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속에 저장 탱크 용량 이상이 돼야죠, 무조건. 네. 그렇죠? 저장 탱크가 2개 이상 넘어가면 뭐예요? 최고로 큰 거 하나 플러스 나머지 용량 합계 10% 추가한다고 했고요. 단 산소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적죠. 독성이면 중독되고 가연성이면 폭발하는데 액화산소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산소는 증발하면은 뭐예요? 공기 중으로
터지죠. 그러니까 산소 탱크가 터지면은 갑자기 그 속에 저장 탱크 주변이 아마 좀 밀림이 되는 거죠. 산소가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나 주변에 화기가 있다든지 뭐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다든지 그러면 산소가 급격히 공급되니까 화재가 퍼진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죠. 2차적으로 2차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연소에 의한. 그래서 대략적으로 최대 용량이 아니고 산소는 60% 용량만 가둬두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하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 탱크가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하는 경우는 지하에 저장된 공간 자체가 저장 탱크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 밖으로 넘치지 않을 정도로 방역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계획 규정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용량 이렇게 나오고요. 구조는 첫째가 뭐냐? 액밀해야 된다. 액밀. 액체가 밀폐돼야 된다. 왜냐하면 액화 저장 탱크가 터지면은 그 액체가 밖으로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턱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방역턱 명칭이 뭐죠? 방지한다. 흐를 액체가 밖으로 어때요? 흘러서 넘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방역턱 자체가 지금 사고 예방 조치예요, 피해 저감 설비예요. 피해 저감 설비 종류에 들어간다. 이미 액화 저장 때가 터져버려서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도 그 사고가 다시 더 큰 사고로 확대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다 이렇게 뚝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가스를 공부할 때 이런 장치, 이런 설비, 이런 규정이 먼저 예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어쩔 수 없이 터졌어. 그렇죠? 네. 사고가 터지면 뭐예요? 피해를 줄여주느냐 되도록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먼저 예방 쪽에 속하느냐, 아예 사고가 원천적으로 터지지 않도록 해주는 예방 조치에 해당하는 장치나 설비나 규정이야. 아니면 이미 사고가 터졌어. 사고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고를 터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2차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방역턱은 어디에 속한다? 피해 저감에 속한다. 근데 저장 탱크가 파괴가 됐을 때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가정을 해서 이런 장치를, 이런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액밀한 구조여야 된다. 그리고 재료가 있어요. 재료편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재료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블럭 구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흙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흙. 알겠죠? 네. 흙으로 이렇게 뚝을 쌓는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성토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토. 이룰 성, 구성한다. 흙토예요. 흙으로 구성해서 뚝을 쌓는 경우에요. 이 성토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흙으로 쌓으면은 브로크라든지 이렇게 우리 콘크리트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드는 벽처럼 수직으로 못 세우죠. 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토라는 경우는 이 각도가 어떠냐면 지상으로부터 45도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쪽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저장대가 들어있고요. 이쪽도 어때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뺑 둘러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정말 알겠죠? 네. 같은 쪽에 오면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뚝이 쌓여져 있다. 근데 이제 이 각도죠, 이 각도. 이게 급경사면 이렇게 세워지면 무너지기가 쉽죠. 완경사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면에 대해서, 수평에 대해서 몇 도? 45도 이하로요, 이하. 이렇게 해야지 안 무너진다. 이 급격하게 빳빳하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45도 이하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 재료편에서 특별히 흙에 대해서 각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요 상부는 뭐예요? 폭이 있죠, 폭. 네. 상부폭 얼마? 30cm 이내에요, 이상이에요. 이상. 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30cm를 이렇게 거리라서 너무나 또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출입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사다리 또는 뭐가 있어? 계단.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계단이나 이런 것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이 몇 미터마다? 50m마다 50m 간격으로 하나씩 50m 간격으로 하나씩인데 이게 쭉 둘레가 50m가 못 돼. 그러면은 한쪽 놓고 반대쪽에다가 두 개를 놔야 돼. 50m 이내라니까 한 군데만 놓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아시겠죠? 네.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계속 같은 문제인데 액밀이란 말과 보기에 중요해요. 액밀이란 말과 원래 이제 수밀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수밀은 물을 밀폐한다 그래서 수밀이거든요. 용어가 알겠죠? 근데 지금 액화 저장탱크 물탱크 아니잖아요. 물탱크 아니고 뭐 독성가스를 액화시켰다든지 뭐 암모니아 염소 탱크라든지 아니면 뭐 가연성 다른 가연성 가스들이 있죠. 그것을 액화를 시켰다든지 그런 종류라 물은 아니에요. 고압가스보에서 물 다루는 거 봤어요? 상관이 없죠.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기 저 서현강댐이나 춘천댐에 물 담아놨으니까 그 댐은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물하고 상관없잖아요. 고압가스는 그렇죠? 물을 분해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하고 가스로 만들었다면 그건 해당이 되겠지만 H2O 수증기 물은 해당이 없죠. 자 330번 봅니다. 방유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페이지 43번 43페이지 330번입니다. 다음 방위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번째인데 액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액밀해야죠. 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폐시켜야 돼. 그렇죠? 가번 보면은 방유뚝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흙 또는 이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다. 다번 철근 콘크리트는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번 성토가 이제 이거예요. 흙을 다져서 쌓는 경우는 수평에 대해서 45도 이하로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하지 안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4번 방유뚝은 액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액밀하지 않는 것 그럼 틀린 말이죠? 액체가 어때요? 밀폐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액체가 밀폐가 되어야 된다. 331번 방유축의 성토는 수평에 대하여 몇 도 이하 기울기로 해야 됩니까? 방금 나오죠? 45도. 성토한 경우 흙을 쌓아서 뚝을 막는 경우는 완만하게 45도 이하로 경사지게 하라는 거예요. 법적인 규정이니까 이거 뭐 타협점이었어요. 332번 똑같은 문제죠? 45도 이하. 그쵸? 333번 방유뚝의 성토 윗부분 폭 여기 있죠? 얼마? 정상부의 폭이 얼마? 30cm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방유뚝 성토 윗부분은 30cm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참조해서 보시면 방유뚝하고 이 뚝하고 저장 탱크하고는 사이가 있어요. 이게 몇 미터 떨어져야 되냐면은 최소 몇 미터? 10m 이상이 거리를 둬야 된다. 바로 빵 터지면은 옆에가 뚝이 바로 붙어 있으면 옆에 뚝이 바로 붙어 있으면 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10m. 그다음에 방유뚝의 외면에 이제 이게 뭐 이충전하면은 이게 배관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줄고 날고 작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거기에가 방유뚝 외면에 바로 긴급 차단장이 있어요. 만약 이게 터졌는데 이송 충전 들어가는 파이프도 있고 나오는 파이프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차단해야 돼. 이게 터지면은 아무튼 밖에서 어때요? 차단해줘야 되는데 이게 밸브가 차단하는 게 장치가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겠죠? 설마 죽겠어요? 아니죠. 액화가스가 이제 독성이면 돌아가시고요. 가연성이면 들어갔다 잘못하면 돌아가시고요. 산소통에 빠지면 아이고 헤엄치면 좋겠네. 아마 좀 밀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산화돼 버려요.
알겠죠? 사람이 어쩐다고? 사람이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사람이 산화된다고요. 쇠로 말하면 녹슨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긴급 뭐가 있어야 된다? 긴급 차단 장치가 방육등의 안쪽이 아니고 어디에? 외면에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뭐 소화전을 설치한다든지, 예? 긴급 차단 장치 또 옆에 바로 온도 상승 방지 장치라고 해서 탱크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이 물을 뿌리는 거죠. 탱크 윗면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 예, 그런 것 장치를 이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333번 똑같습니다. 방쪽 성포 윗부분이 폭이 얼마다 30c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334번입니다. 방육등 내부의 최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육등 내부의 최적. 방육등 내부의 최적인데 방육등 내부는 방육등 내부의 용적입니다. 내부의 용적이란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쪽 공간에 최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뻥 뚫어진 빈 공간에 최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속에 탱크가 터져도 액체가 다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육등 내부의 최적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최대 용량 이상 것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이 최대 용량이라는 것은 저장 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저장 탱크 용량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저장 탱크가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인 경우는 최대 거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의 10%를 가산한 용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지금 방육등 내부에는 뭐가 저장돼 있죠? 액체로 된 액화가스이고요. 무조건 액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산.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독과산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산소의 경우는 몇 퍼센트? 60%. 그렇죠. 60% 이상 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334번 그거예요. 저장 탱크의 방유뚝 용량이 저장 능력 상당 용적 이상의 용적이어야 된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아무튼 방유뚝 용량은 B로 넘어가거든요. 액화산소 저장 탱크의 경우는 저장 능력 상당 용적이 몇 퍼센트 용량 이상을 해야 된다? 60%. 2번이 답이 되겠죠? 금방 아마 찾을 수 있겠죠? 335번. 액화산소 저장 탱크가 저장 능력이 1000입방미터짜리입니다. 그러면 방유뚝이 용량이 얼마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될까? 곱하기 60%니까 뭐예요? 0.6. 1000 곱하기 60%니까 60% 숫자로 치면 퍼센트 띄면 0.6이죠? 퍼센트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려면 나누기 100. 퍼센트로 만들려면 곱하기 100. 예, 여러분 이제 퍼센트 구할 때 곱하기 100에서 있잖아요. 퍼센트는 숫자가 아니에요. 단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퍼센트라는 글자 띄려면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곱하기 100 했던 걸 뭘로? 나누기 100 하면은 퍼센트가 숫자가 떨어지고 단위가 떨어지고 숫자가 되겠죠? 답이 3번이죠. 600입방미터. 저용량이 1000일 때는 곱하기 0.1. 336번입니다. 방유뚝에는 계단이나 사다리 또는 토사, 흙이죠. 흙토. 이 토사를 높이 쌓아 올림에 의해서 응한 출입구일 때 둘레 몇 미터마다 한 개 이상 부어야 합니까? 했는데요. 출입구는 이 계단이나 사다리 또는 출입구가 몇 미터마다 여기 나왔죠. 몇 미터? 50m 간격으로 하나씩.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338번입니다. 방유뚝의 내측, 방유뚝의 내측이에요. 내측. 안쪽 및 그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저장 탱크 부속 설비에 설치하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런데요. 방유뚝의 내측이나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 거리에는 저양탱크 부속설 위에 것은 다른 것은 설치하지 않도록 빈 공간으로 둬야 된다. 다른 허접한 장치를 두는 게 아니고 막 이것저것 두는 게 아니고 방위턱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네츠 요 안쪽 또는 외면으로부터 에? 10m 이내에는 다른 장치는 어때요?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워놓으라는 거죠. 오로지 저장 탱크를 뭐 이송 충전하기 위한 그런 진짜 꼭 필요한 부속 설비, 긴급 차단 장치라든지 이런 종류 외에는 잡다한 거 두지 말라는 거죠. 깨끗하게 비워놓으라는 겁니다. 339번 방유턱 내층 및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저장 탱크의 부속 설비 이외의 것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몇 미터예요? 10m예요. 그러니까 방유턱을 내 외부를 보면 주변이 어때요? 허접해요? 깔끔해요? 깔끔하겠죠. 저장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과 그 부속 설비에는 다 비어 있는 공간이 되겠죠. 340번 방유턱 내층 및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그 저장 탱크 부속 설비의 것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랬는데 괄호가 쳐져 있어서 혼동하라고 내는 조건이죠. 단 저장 능력 2,000톤이 가연성가스 저장 탱크 시설이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톤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1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비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41번 이 같은 문제입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용기 충전 시설에서 방유턱 내측과 그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10m 이내에는 저장탱크 부속 설비의 것을 설치하지 않는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342번 또 똑같아요. 저 문제 지문만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똑같다. 몇 미터? 10m.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주위라 하면 주변이라 하면 방유턱을 설치한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에서 방유턱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를 말하는가 그랬어요. 몇 미터? 10m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10m 여기 외면으로부터 뭐예요? 외면으로부터 10m 안쪽 바깥쪽 안압박으로 전부 다 10m 이내는 깨끗하게 자, 그 다음에 343번 가스 제조 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의 규격으로 옳은 거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방호벽이 계속 나오죠. 네. 방호벽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355번까지가) 방호벽이에요. 방호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호벽도 10대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방유턱에 대해서 엄청 문제 수도 많고 세세하게 다 나오는 거죠. 구조대에서 안쪽 바깥쪽 10m에는 부속설비에는 설치하지 마라. 또 외면에는 뭐예요? 긴급 차단 장치, 온도 상승 방지 장치를 해라. 뭐 등등. 긴급 차단과 또 뭐가 있다고? 온도 상승 방지 장치 설치해라. 상수도 3cm 이상으로 해라. 45도 이하로 해라. 그다음 이것은 이 탱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탱크 용량 이상으로 안쪽 체적이 돼야 된다. 2개 이상이 되면 최대로 큰 거 플러스 10% 추가해라. 안쪽에가 액체 산소 저장하면은 요 방유턱의 내부 체적은 60% 정도만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등등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잖아요. 문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유 뚝 하고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세트로 쭉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듯이 방어벽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10대 뉴스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안전관리 규정 중에 그러면 10대 뉴스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제가 언급했다는 거죠. 첫째 뭐가 있어요? 용어예요. PS에서 용어 알았죠? 용어는 무조건 나오는데 용어가 예전에 페이퍼로 시험지에 나올 때는 용어가 2 내지 3개는 무조건 용어 문제였어요. 3문제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 기술 용어의 뜻, 법적인 용어의 뜻, 무엇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 충전 용기라 하면 뭐 이런 거.
납부침 용기라 하면 뭐 이런 거. 소량 저장 탱크는 그러면 이제 그건 다 법적인 기준이거든요. 알겠죠? 뭐 3톤 미만인 걸 말한다. 3톤 이상이면은 뭐예요? 저장 탱크라 합니다. 이런 것들 또 초선 용기라 하면은 영하 몇 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독성가스라 하면 LC50 기준으로 5000ppm 이하인 거. 뭐 이런 것 등등. 이게 전부 다 용어와 규정에 관련된 거. 이게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들 안 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밝히죠. 충전량, 예? 충전량 계산하는 거, 충전량. 압축가스도 충전이 이제 양도 있고, 특히 액화가스 같은 경우에 90%만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탱크 계산하는 거와 용기 계산하는 게 틀리죠. 충전량이 나오는 게 액화가 많이 나오는데 0.9dV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용기 같은 경우는 V 나누기 충전 배수에서 V 나누기 C 이게 있었죠? 예. 두 가지씩 충전량. 세 번째 충전 규정에 관련된 거. 충전 규정. 산소 충전할 때, 아세틸렌 충전할 때, 그다음에 시아나수소 충전할 때,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었죠? 산화이틀렌 충전할 때 주로 이제 네 가지가 주로 나오죠. 산소 충전할 때, 산소 충전할 때, 공기압 분리장치에서 충전하기 전에 테스트 하죠. 품질 검사하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산소. 그다음에 뭐예요? 아세틸렌도 충전 규정 자세히 나오죠. 이석테스트 해라, 압력 얼마 해라, 뭐 또 압력 얼마 떨어질 때까지 정치해라.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해주지 말고 두세 번 나눠서 해라. 뭐 속에 무슨 물질을 채워서 해라. 그다음에 용해제를 집어넣으라. 뭐 이런 거 등등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산화에틸렌 충전 규정이 있어요. 기체 상태는 10도 이상하다. 분해 폭발도 되고 중합 폭발도 되고 지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해야 되니까 상부에다 질소나 탄산가스 또는 수증기에 뭐에 반응하지 않는 가스로 0.4파스칼 이상으로 어때요? 눌러서 그대로 액체 상태로 보관해라.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충전 기능 있죠. 품질이 되도록이면은 98% 이상 돼야 된다. 수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충전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반드시 어때요? 재충전을 한다. 단 재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품질 98% 이상으로 수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색깔이 변색이 안 되는 것, 착색이 되지 않는 것은 재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중합폭발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합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황화염 오동인을 쓴다. 기억나시죠? 너무 제가 말을 빨리 했나요? 충격 규정.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방금? 예? 뭐가 있다고? 방역도 엄청 정리할 게 많아요. 시험지 노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거. 뭐가 나오나? 방어병 나옵니다. 방어병. 그래서 이제 중요한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대 뉴스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더라도 여기에 파생된 것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한 20개 이상 30개 할까요? 어때요? 개념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확 눈에 들어와. 아시겠죠? 별반 어려운 거 없으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10가지가 이제 풀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옛날로 하면은 그 이제 부정행인데 요약 페이퍼라고 합시다. 요약 페이퍼, 지혜로운 표현으로 간혹가다 공부하는데 참조하는 요약 페이퍼를 작성한다면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고 꼭 이런 것은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